안녕하세요. 디딤 히스토리 수업 이야기의 디딤길 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북국의 발전과 변화 가운데 발해의 정체성에 대하여 소개해 보겠습니다. 발해는 누구의 역사일까요? 현재 동북아시아의 나라들은 모두 각각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민족의 정통적인 국가라는 점에서 명백한 한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기록들과 독자적인 연호의 사용, 그리고 발해의 유물과 유적 등 다수의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한 지 30년이 지난 뒤인 698년에 건국되었습니다. 고구려 출신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을 이끌고 지린성 동모산 근처의 도읍을 정하고 발해를 건국하였는데요. 대조영 집단이 말갈 쪽의 거주지인 북방으로 손쉽게 탈출하지 않고 아직 당나라 세력이 남아있는 동쪽의 고구려 옛 땅으로 돌아온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고구려 유민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실을 암시하고 발해 건국이 결국은 고구려의 부흥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발해 주민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으로 구성되었는데요. 발해의 지배층에는 고구려 유민이 많았고 말갈인이 일부 포함되었으며 피지배층은 고구려 유민과 다수의 말갈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발해인 중에는 대시뿐만 아니라 고구려 왕족 출신인 고시들도 많았습니다. 발해는 고구려 유민이 중심이 되어 세운 나라인 만큼 고구려 계승 의식이 강하였습니다.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또는 고려 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일본 역시 발해 왕을 일컬어 고려 국왕으로 또 발해를 고려로 표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서 구당서에도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라고 하며 동모산에서 무리를 거느리고 성을 쌓고 살았음을 적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남아있는 기록들에 의하면 발해뿐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인 당과 일본에서도 발해를 고려, 즉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전에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 시기를 주로 통일신라시대로 불러왔는데요. 그러나 조선시대의 실학자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김씨가 남쪽을 차지하고 대씨가 북쪽을 차지하여 발해라고 하였다. 이것이 남북국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 신라와 발해가 모두 우리 민족의 역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김정호 역시 대동지지에서 발해사를 독립된 항목으로 다루며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그 당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 역시 삼국통일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발해가 우리 역사임을 강조하면서 왜 우리 역사가 반도 안에서만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라며 반문하기도 하였죠. 즉 유득공과 김정호 그리고 신채호 등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나라의 역사임을 강조하여 신라와 발해가 공존하던 이 시기를 통일신라시대가 아닌 남북국 시대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사에 대한 이러한 인식체계는 오늘날에도 받아들여져 이 시기의 신라를 삼국시대 신라와 구분하여 통일신라로 부르면서도 발해를 우리나라의 고대사에 포함하여 신라의 삼국통일부터 발해 멸망까지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퀴즈를 풀어볼까요? 1번. 옛 고구려 장수 출신인 땡땡땡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을 이끌고 동모산 근처에서 발해를 건국하였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대조영입니다. 2번. 발해왕은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스스로 고려 또는 고려 국왕이라고 표현하며 땡땡땡 계승 의식을 분명히 나타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고구려 계승 의식입니다. 3번. 땡땡땡은 발해고에서 김씨가 남쪽을 차지하고 대씨가 북쪽을 차지하여 발해라고 하였다. 이것이 남북국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조선시대의 실학자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유득공입니다. 감사합니다.